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척수 네 번째 시간, 척수 하행로 공부하겠습니다. 몸을 이제 제가 계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뇌리에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신경관. 신경관이 쭉 올라와서 몸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뇌와 척수는 하나다, 같은 것이다,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뻗어나온 신경들이 몸을 다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를 야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할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해부학 실습하러 갔을 때에 거기 대학에서 이렇게 이 표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 숫자만 가지고는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이 표본을 보면서 물론 이것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 혈관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각 혈관들이 세포 세개당 모세혈관 하나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은 신경은 얼마나 많을까? 신경은 사실 이런 그림도 없고 길이가 얼마나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혈관도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한다면은 신경도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 신경의 이 바깥에 이렇게 뻗어 있는 신경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혈관하고 달리 신경은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신경세포가 있고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쭉 있으면은 거기서 신경세포 하나당 약 10,000개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냅스가 얼마나 많은가, 그 시냅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세포를 관리한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신경을 통해서 몸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세포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척수와 뇌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는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1차 무의식적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뇌내로 올라가는 것을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대뇌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척수로 내려보낸 다음에 척수에서 신경을 통해서 온 몸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몸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음, 네.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녹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지금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이 상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것이 몸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것은 감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그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보내는 것, 뇌와 척수에서 몸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죠.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각은 좀 보잘것없는 것, 뭔가 형이 하학적인 좀
수준 낮은 것 또는 감각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감각은 너무나 신비롭고 이 감각이 우리의 어, 모든 의식 작용의 기본이다. 이것을 나중에 내 공부 다 끝나면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저는 이제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또는 손으로 느끼는 촉각,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 근래에 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걸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통합감각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찰스 스펜스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책도 쓰고,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도 되고, EBS에서 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평이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몸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내 모든 정신작용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을 음, 좋은 감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죠. 늘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좋은 것을 향기, 맛으로 느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수상행로 복습할까요? 이 후섬유단 이것은 대뇌 피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은 중간에 중계핵이 있는데, 그것을 얇은 행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건 중계핵 이름이 쇠기행로라고 한다. 이 대뇌 피질로 직접 대뇌 피질 어느 부분이라 그랬어요? 백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옆에 이렇게 띠처럼 되어 있는 크기로 보고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후척수 손해로 간다 그랬죠. 손해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운동은 근육이 움직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근육이 적절한 길이로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 길이를 다 계산하는 것이 손이다. 그 다음에 시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뇌실 안에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시상이 너무 신비롭고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모든 감각을 대뇌로 전부 전송해주는,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특히 뇌에서 오는 병은 잘 못 고치잖아요. 병원에서 거의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만일에 어떤 그런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가? 뇌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근데 뇌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오는 모든 감각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은 임시 저장 장치인 해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잠잘 때에 대뇌 피질로 가야만 장기 기억이 돼요. 이 장기 기억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끄집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마에 저장이 됐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시상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기억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상이라고 하는 거다. 시상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대뇌피질로 배분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이거다. 음, 그 다음에 피계라는 게 있다고 했죠. 피계는
뇌줄기의 뒷면에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눈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해석해서 판단하고 명령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0.1초나 걸려요. 0.1초 엄청 많이 걸리죠. 근데 만일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0.1초 만에 0.1초 있다가 대처를 하는 것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신호가 먼저 들어오면은 이게 해석의 영역으로 가기 전에 피계라는 영역으로 가가지고 온몸에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적수피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척수 올리브로라고 했었죠. 이게 손해하고 연결되는데 손해 중개하는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올라온 신호를 처리를 해가지고 뇌에서 척수는 뇌에 보내는 그 경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뇌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뇌 피질은 이게 대뇌 피질이에요. 피질은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 뭉퉁한 게 아니라 얇은 막처럼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덮여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대뇌가 이만한데 얇은 막으로 돼 있다니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경 백질, 그러니까 축삭,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연결막, 축삭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대뇌 피질은 되게 얇은 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뇌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지금 반쪽만 나왔는데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소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뇌 피질이 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근육의 길이를 계산하는, 계산해서 대뇌로 보내주는. 자, 항상, 그럼 이게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또는 손해가 위축이 되거나 손해 세포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못 움직입니다. 전혀 못 움직입니다. 오장육부도 마찬가지. 우리가 운동을 생각할 때 항상 팔, 다리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도 전부 근육으로 돼 있어요. 심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모든 오장육부의 움직임을 위해서도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해 위축증 환자 얘기를 제가 했었죠. 처음에는 다리가 안 움직이고, 다음에는 팔이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오장육부가 안 움직여요. 그럼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법은 되게, 현대의학에서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땐, 아, 이 손해의 문제구나. 그럼 이 손해의 세포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치료 방향을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척수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 목 뒤에 있는 뼈. 여기 이제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뼈 끝을 만지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풍부열이라고 하는 데가 이쯤 돼요. 그럼 이 밑에는 뭐예요? 척수죠. 그 척수가 쭉 연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뇌 속으로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 들어와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그 뇌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여기를 연수라고 하고 여기를 교내, 그러니까 다리란 뜻이죠. 교는 다리란 뜻이죠. 교내, 그 다음에 여기를 중뇌라고 해요. 뇌줄기 전체를 연수, 교내, 중뇌라고 하고 이 위에 시상이 있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조금 이따 보시겠어요? 시상이 있고 그 뇌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만들어질 때 예측수가 쭉 올라와서 계속 세포들이 증식하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멈추고 여기서 그래도 계속 세포는 증식하니까 삐져나와가지고 나머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조개 껍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조가비 핵이라고 하고 이 조가비 핵 안에 또 다른 핵이 있는데 그것을 청백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시상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뇌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가비핵과 창백핵, 그 다음에 시상,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복도가 있어요, 복도. 복도를, 복도를 한자로 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세요. 대뇌피질 여기 있는 거고, 소뇌는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수, 교내, 중뇌가 있고, 이 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시상이에요. 시상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뇌실이에요. 안에 빨갛게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뇌실이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파란색. 이게 뇌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조가비핵 봤죠? 조가비핵. 음, 조가비핵이 있고, 조가비핵 안에, 조가비핵을 이거 거꾸로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조가비핵이 있고, 조가비핵 안에 창백핵이라고 있어요. 창백해 보이니까 창백핵이죠. 이름을 참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창백핵은 외절과 내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이 전부 조갑핵 안에 핵이 세 겹이 있는 거예요. 세 겹이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조갑이 핵이 여기 있다. 이 안에는 시상이 있다. 왜 중요하냐면은 파킨슨은 초기에는 뇌줄기에서 발생하는데 나중에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서 도파민 관리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막 덮여가지고 기능을 못해서 파킨슨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걷지를 못하니까 막 손이 떨리고 발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넣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넣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조갑이 핵, 창백 핵, 기억하시고, 오늘 뭐, 강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조갑이에 창백핵이 있고 안에 시상이 있고 시상 둘레에 이렇게 뇌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조갑이 핵을 감싸고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이 해마고 끝에 있는 게 편도체예요. 해마와 편도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해마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고 기억을 저장도 시키고 인출도 해요. 우리가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냐면 얘가 해요. 다시 말해서 해마같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치매 증상이 오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그런데 나이 들면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약해진 거예요? 예, 해마세포가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요즘 되게 뭐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여기서 편도체라고 해요. 편도체. 편도체 여기와 이 앞에 있는 대뇌 피질 사이에 상호작용이 잘못되면은 ADHD도 되고 또 뭐죠? 음, 아무튼 요즘 아이들한테 특히 많은 그런 쪽. 그래서 전부 이거예요. 이게 극도로 커지면은 감정적으로 엄청 또 예민해지고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질환들, 정신적인 질환이 그게 정신질환이 아니고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예전에는 뇌하고 상관없이 어떤 좀 신비한 또는 어떤 영적인 또는 아무튼 뭐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증상이 전부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뇌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척수에서 여기가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계를 해갖고 1차로 대뇌 피질로 가요. 그래서 쭉 올라와서 대뇌 피질로 갔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상처가 났어. 그 뭐 상처가 나면은 얘가 아파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척수를 통해서 쭉 올라와 가지고 뇌 줄기를 속내를 거쳐서 시상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모르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해요. 알아차리는 거. 지각. 그럼 알아차리면은 그 알아차렸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대뇌 피질에서만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대뇌 피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뭐냐? 모른다는 것이 신호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뇌 피질 말고 척수와 뇌 속에 있는 속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감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이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뇌 피질이 아닌 속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꼭 무의식 치료를 정복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자꾸 사차원으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망한 제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이게 뇌 공부를 안 하고는 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의식을 자기가 직접 느끼고 의식과 무의식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이 무의식 치료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신비주의로 빠져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에서 이 속뇌 저는 그냥 대뇌 피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속뇌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속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자꾸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대뇌 피질로 신호가 올라온 것. 그 신호는 뭐예요? 전기적인 신호밖에 없다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고, 이 속내에서 처리되는 정보 처리를 무의식이라고 한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적수에서 쭉 올라와요. 적수에서 올라오면은 여기가 뇌줄기라고 했죠. 뇌줄기. 뇌줄기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해요. 그러면 척수에서 처리를 하죠. 척수에서 처리하는 것 말고 여기서는 통합적인 처리를 해요. 통합적인. 그러니까 척수는 사지와 몸통, 오장육부의 감각이 쭉 모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뭐가 있냐면은 얼굴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있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통합이 다 되잖아요. 그럼 모든 신호가 한꺼번에 통합이 돼. 우리는 시각 따로, 청각 따로, 또는 후각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합쳐져서 한꺼번에 통합해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합하려면은, 개별적으로 그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면은 시상을 통해서 각 담당 영역으로 대뇌 피질로 쫙 퍼져나가요. 그럼 대뇌 피질에서 그때서 비로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 또는 뜨겁다 또는 뭐 짧다 뭐 춥다 이런 모든 해석을 대뇌피질 각 영역에서 해요. 예를 들자면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호는 여기서 이 뒤에 후두 피질 이쪽에서 다 해요. 또 귀로 들어오는 건 이 속에 있어요. 그 각 영역별로 해가지고 그게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고, 된 다음에, 그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냄새를 맡으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 감각연합이라고 해요. 감각연합이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얘가 편도체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면은 뭘 하냐면은 지금 그 감각과 연관된 기억을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에 기억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굴 딱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잘 모르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이러면은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 거죠. 그럼 얘가 그 기억을 탁 인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은 연합 감각이 되고 난 이후에 기억을 인출해요. 그럼 기억을 인출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인출하면은 기억에는 어떤 단편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감각 있잖아요. 벌써 그때 좋은 거, 싫은 거, 뭐 미워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이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편도체에서 감정이 탁 증폭이 돼요. 감정이. 그래서 비로소 어, 그 감각과 기억과 감정이 합쳐진 상태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몰라요. 합쳐진 상태에서 이제 파페츠 회로라고 해요. 나중에 보실 텐데 파페츠 회로를 통해서 전두엽으로 가요. 전두엽. 전두엽으로 딱 하면은 얘가 전두엽이 뭘 하냐면은 첫 번째는 통합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감각은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담당 피질에서 다 해석을 했잖아요. 거기에 감각과 기억과 감정이 같이 덧붙여진 상태에서 여기서 통합적인 해석을 해요. 그 다음이 놀라워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예측을 먼저 해요. 예측. 뇌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내가 예측을.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못하면은, 예측을 너무 빨리 해도 문제죠. 머리가 되게 빠른 사람 있잖아. 아주 비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측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쫓아가죠. 누가 한마디 하면 벌써 다 알아듣고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은 CPU가 엄청 느리거든요. IQ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CPU가 느려서 누가 얘기하면 한참 들어야 이해를 해. 근데 어떤 사람 옆에서 그 듣다가 좀 바로 반응을 해.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많이 발달한 사람은 예측을 딱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의 기억과 감정이 덧붙여진 상태에서 그것을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요. 네, 결정을 해요, 결정. 그래서 머리 이쯤에서 전운동 영역이라고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백회의 뒷부분이 감각이라고 했죠. 백회의 앞부분이 운동 영역이에요. 거기서 쫙 내려보내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음, 예. 아까 통합이라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하겠지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얼굴로 들어오는 감각이 굉장히 많은데, 얼굴로 들어오는 감각을 해석하는, 1차 해석하는 기관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척수는 백질과 회백질이 있었고, 회백질, 그 나비 모양, 거기서 1차 정보 처리를 하죠. 근데 다시 말해서 눈, 코, 귀, 코는 빼고, 눈, 귀, 입, 그 다음에 이 얼굴 감각, 목, 목 안쪽, 그 다음에 목에서, 얼굴은 이 머리 머리는 어깨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깨까지. 이쪽의 모든 감각은 이 안에서 특별히 처리해요. 왜 특별히 처리하냐면은 몸에서 들어오는 감각하고 달라요. 감각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처리하는 핵들이에요. 이것을 뇌십이신경이라고 해요. 뇌십이신경. 이게 실제로 우리 척수가 굉장히 길고 여기는 짧지만은 오히려 척수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 정보 처리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음, 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조 중에서 나중에 자세히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이것을 솔기핵이라고 해요. 솔기가 뭔지 아세요? 솔기.
옷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헝겊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겹친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하죠. 이렇게 겹치게 해서 이게 다 바느질을 하잖아요. 그것을 솔기라고 해요. 솔기. 이가 되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 뇌는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척수도 대칭으로 돼 있고, 이 뇌줄기에도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 만나는 중앙에 있는 여기를 솔기핵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세로토닌을 뭐 만든다고 해야 되겠죠. 만들어서, 사실, 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중에서 저는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도파민이 중요해. 도파민이 없으면 잘 못 움직일 정도고 행복이나 기쁨을 잘 못 느끼니까 도파민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늘 기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좋아 죽겠어 이러면서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 그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늘 마음의 평안함, 그다음에 은은한 기쁨 그 상태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만족감. 부족함이 없음.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여기서 세로토닌을 생산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장에서 다 생산해요. 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세로토닌 92%를 생산하고 여기서 8%만 생산을 해요. 그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다른 것도 다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평소에 낮에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느낌으로 살면은 그 세로토닌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변해갖고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뭘 해도 좋은 게 없어. 뭘 해도 좋지가 않아.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틱틱거릴 수고 틱틱거리게 돼. 나도 모르게 자꾸 틱틱거리고 미워하고 어, 원망하고 뭔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세로토닌이 많으면은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하고 뭐 욕을 한마디 하고 가도 뭐 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뭐 이럴 정도로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속에서 사실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뭐 가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척수 공부한 다음에 이 뇌줄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로토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것을 망상체라고 해요. 망상체. 망상체는 영어로 reticular formation이라고 해요. reticular formation. reticular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몸에서 모든 감각이 올라와요. 그럼 그 모든 감각을 뇌에서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뇌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각 신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다 걸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무의식 작용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망상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망상체가 잘 돼 있으면은 내 대뇌를 딱 멈추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정말 깊은 명상도 할 수 있고 깊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상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태어나서 아기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예요? 물론 뭐 사랑이 귀여워 하다가 애가 이제 말귀 알아듣고 이렇게 기어 다닐 때쯤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안 돼, 위험해. 그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저는 제일 이상한 게 국회에서 맨날 법을 만들어. 그 법이 뭐예요? 뭐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뭐 사업을 한다. 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안 걸리는 게 없어.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막 코에 걸면 코골이.
안 걸리는 게 없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신호가 올라와도 그게 탁 차단을 해버려요. 망상치에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불필요한 것 또는 항상 일어나는 감각에서 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쫙 올려줘야 여기서 막 꿈도 꾸고 상상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막 하다가 그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하고 싶은데 올라오면 여기서 안 돼. 그건 하면은 안 돼. 또는 해봐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우리 치료를 예를 들면 이래요. 참 신비하죠. 어떤 사람은, 뭐 치료가 될 거야. 나는 치료가 돼야 돼. 그리고 치료가 당연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망생체에서 안 돼. 난 치료 안 돼. 그러면 대뇌는 나는 빨리 치료해야 돼.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러는데 여기서 안 돼. 너 치료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듣고 제 나름대로 성경도 엄청 많이 읽고 뭐 선교하겠다고 막 설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공부를 하면서 우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탁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제가 이게 제 신앙이니까 여러분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인 것 같아. 그래, 네가 그걸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분. 인체의 구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확신을 가져요. 그게 망상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망상체가 튼튼한 사람. 근데 조심해. 그거 하면 안 돼. 혹시 그거 했다가 이렇게 되면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혹시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하다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도 괜찮아.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지. 망상체가 건강해야. 여기서 다 걸러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뇌가 건강해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라는 거, 이건 솔기액에서 만든다. 그 다음에 망상체가 뭐 되게 복잡해요.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그냥 이 뇌줄기, 여기가 뇌줄기라 그랬죠. 뇌줄기 중앙에 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수세미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막 얼기설기 쫙 이렇게 했어요. 얼기설기. 완전 자유형이죠. 자유형. 그래서 어떤 신호와 어떤 감각이 들어와도 할 수 있다, 괜찮아, 긍정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다. 왜?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조심해. 어? 위험해. 혹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런 상황.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숙달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망상체, 나중에 다시 한번 망상체 살펴볼 겁니다. 그런 구조다. 어, 그 다음에 전정핵, 올리브핵 피계를 봐야 되는데, 우선 적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적핵이에요. 적핵. 적핵. 여기 옆에 있는 걸, 이게 이제 지금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적핵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여기 까만 걸 흑질이라고 해요. 네 줄기 맨 위에 있어요. 네 줄기 맨 위에. 그럼 이후에 뭐가 있겠어요? 이후에는 시상이라는 게 있겠죠? 시상. 네 줄기 맨 위에 있는 적핵이라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과 관련된 핵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전정핵이라고 했어요. 전정핵은 여기 있어요. 이 전정핵은 왜 여기 있냐 하면은 이렇게 쭉 나가면은 전정 와우 신경이라고 우리 귀로 연결돼요. 귀. 귀에 있는 어 이석증 들어보셨죠? 세반고리관. 거기서 균형 감각을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전정핵이 여기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올리브 핵이 있어. 올리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올리브 핵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거하고 소뇌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 다음에 피계. 아까 피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눈에서 어떤 신호가 오면은 해석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0.1초나 걸리니까 너무 길게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척수를 쫙 뿌려주는 척수와 서로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계인데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릉, 언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언덕이 두 개 있는데 이 위에는 시각을 담당하고 밑에는 청각을 담당해요. 그 시각과 청각 신호는 뇌가 알아차리기 전에 대뇌피질로 안 가면 우리는 못 알아차린다 그랬잖아요. 알아차리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피계다. 자, 그 다음에 대뇌피질 얘기했잖아요. 대뇌피질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 감각이 백회 뒤쪽으로는 감각 해석을 하고 앞쪽으로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뇌의 작용이 최종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백회 앞쪽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백회 앞에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 피질 하나, 이 피질마다 자기 영역이 다 있어. 어떤 거는 손가락 담당, 얘는 무릎 담당, 얘는 발가락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얼굴 담당,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어떤 세포가 망가지면은 어떤 부분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명령 신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요해요. Decussation of pyramid. Decussation은 교차한다는 뜻이죠. 피라미드 교차로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돼요. 교차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90%만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90%는 교차가 되고 10%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90% 교차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이 마비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교차로가 이게 있다. 나중에 저희 무의식 치료할 때도 이 피라미드 교차로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풍부열이에요. 풍부열. 그래서 우리가 풍부열을 지금 무의식 치료를 안 하는데도 풍부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무의식 들어가는 걸 보죠, 그죠? 자꾸 경험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90%는 교차한다. 10%는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회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적인 신호를 쭉 주면은 이 회로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의식요법이라 하는 게 뭐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뇌 회로를 조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다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대뇌 피질이라고 하고 여기 아까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시상이고 이게 조가비핵이에요. 조가비핵 안에 창백핵이 있다 그랬죠. 시상과 조가비핵 사이에 복도가 있다 그랬죠. 이 복도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를 내낭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파킨son 여기서 결국 승부가 나요. 승부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수교내 중례라고 했죠? 연수교내 중례. 여기서 교는 다리 역할, 그러니까 중례와 연수의 다리다. 그래서 교내예요. 교내가 빵빵하죠. 왜 빵빵하냐면 여기서 소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교차하는 이것을 추체로라고 하고, 교차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추체외로라고 해요. 추체외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음, 대뇌 피질에서 피질로 올라와야 우리가 알아차린다 그랬죠. 그 대뇌 피질로 올라오지 않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뇌 피질은 얇은 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얇은 막과 이 안에 있는 속내와 연결하는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쪽 연구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세포 자체보다도 오히려 연결망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죠. 옛날 유대인들 핍박받을 때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자극. 자극이 뭐예요? 자극이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 이 가벼운 게 아니다. 이게 엄청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로운가. 엄청 신비롭단 말보다 뭔가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작용도 일어나고 몸의 행동 또 건강 유지 이런 게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신비가 있다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칼 융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은 반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동물들은 신경의 구조로만 보면은 자극이 오면은 반작용을 하게 돼 있죠. 뭐가 훅 날아오면 푹 움직이듯이 무의식적으로 반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잠시 멈추는 틈이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그래서 바로 반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 선택할 수 있는 틈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리이고 특권이기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내면의 힘이기도 해요. 선택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자유가 우리의 성장 이런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몰라서 안 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다 누구나 똑똑해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는 뭐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뇌세포, 뇌의 건강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뇌에서 내려가는 경로는 간단한 거니까 자, 이제 이거는 감각, 다시 말해서 척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척수 상행로고, 빨간색은, 빨간색은 척수 하행로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경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빈칸에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쪽짜리로 해가지고 나눠서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도 파란색 이게 채워져 있는 거고, 여기는 뭐가 채워져 있겠어요? 이게 채워져 있겠죠. 이 좌우로 다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어, 어, 나중에 제가 합쳐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뇌 피질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대뇌 피질에서 내려오는 거는 여기, 여기와 여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나눠져 있을까? 나눠져 있을까요? 예, 이것은 외척 피질척수로, 이거는 전 피질척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은 여기서 교차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차해요.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교차해서 반대편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차 안 하고, 교차 안 하고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측수에서 교차를 해요. 어차피 교차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담당하느냐? 이것은 멀리 있는 거, 내로부터 멀리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주로 팔다리, 음, 어, 팔다리, 그 다음에 어, 아주 미세한 운동, 그것을 담당. 그래서 이게 엄청 크죠. 정보 처리하기 많으니까.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은 근육, 몸통, 네, 뇌에서 주로 가까운. 그래서 이게 10%, 이게 90%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대뇌피질에서 여기서 주로 관리하는 게 몸통보다도, 몸통보다도 팔다리 쪽이 엄청 많은 거예요. 팔다리 쪽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팔다리의 감각이 엄청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주식이 갑자기 10배가 뛰었죠.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로봇 손가락 만들어겠어요. 로봇 손가락 움직이기 하는. 이게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엄청 어려워서 로봇은 아직 멀었다 그랬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연초만 해도 로봇 그건 아직 멀어서 왜 손가락 움직이는 게 예를 들면 손가락을 이게 움직이려면 이 각각 모터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모터가 다 있고 그걸 다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만들어 갖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그것을 막 주식이 갑자기 10배가 올랐어요. 그만큼 손과 발의 감각이 대단해요. 그중에서 손의 감각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몸 전체에서 이거의 한 절반이 손을 담당해요, 손이. 그만큼 손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대단한 거예요. 예. 이거 전부 다 어쨌든 여기서 내려보내는 거다. 여기서 내려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 아주 미세한 동작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각할 때에 내 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들 뭐, 손만 어떻게 하려고 막 뜸 뜨고 침 놓고 주사 맞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는 반대쪽 뇌를 생각해야 돼요. 반대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또 경추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목과 대뇌 피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전 피질 측수로 이쪽으로 이건 이제 주로 몸통이 관련된 거고, 아무튼 대뇌 피질에서 내려오는 명령의 통로다. 그 다음에 적혈 측수로 아까 적혈이 여기 있다 그랬죠. 적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혈은 주로 아까 그거는 이제 주로 수의 운동, 내 마음대로.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죠.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 불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를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네피지는 주로 수의근인데 적핵은 주로 불수의근. 음.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내 몸속에. 그런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척추 이거 중요해요. 척추 내부에 있는 근육들은 전부 불수이거든요. 내가 척추 똑바로 펴고 싶다 안 펴지잖아요. 척추측만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움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명령하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혈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적혈이. 그다음에 적혈 척수로 그다음에 망상 척수 아까 망상체 얘기를 했죠. 망상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어, 그 꿈을 생각해야 돼요.
억압과 꿈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억압이 없었더라면, 물론, 억압이, 전혀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망동한다 그러죠. 망동. 지 멋대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억압이 생긴 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처럼 다들, 어, 이제 수련을 많이 하셔서, 도가 트신 분들은, 도를 다 닦으신 분들은,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망상체가 정말 중요하다. 망상체가 튼튼해야만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상체에서 내려오는 망상측수로가 이비,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피계측수로 아까 피계 말씀드렸죠. 이게 피계죠. 피계의 윗부분은 시각신호, 아랫부분은 청각신호, 이건 비상신호 체계라고 했죠. 그 피계측수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씨. 그 다음에 전정은 뭐냐 하면은 귀에서 이렇게 가서 전정 핵이 여기 있다 그랬죠. 전정핵. 전정핵에서 얘는 몸 전체로 쫙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정핵에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어깨로 이렇게 목까지만 내려와요. 어깨로. 그래서 전정은 뭐예요? 균형이잖아요. 몸의 균형. 이 전정핵은 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지럽다 또는 균형을 잘 못 잡는다, 잘 넘어진다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귀에 이상이 있는지,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죠.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석, 그러니까 쇠바늘고리가 안에 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돌이 빠져나왔다든가 그랬을 때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전정핵이 있어요. 전정기관을, 그러니까 이 균형을 스스로 맞추는, 균형을, 해석하고 명령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전정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게 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눈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한 다리로 서면 오래 못 서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야 전정기관, 다시 말해서 균형을 맞추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요. 작동하는데 기준이 어디냐? 어깨예요. 그래서 어깨가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줄타기 할 때 보면은 큰 장대를 이렇게 들고 이 균형을 맞추죠. 이, 그러니까 장대를 들고서 어깨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거꾸로 전정핵에서 균형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지게. 그래서 몸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네. 피계 척수로까지 했죠. 네, 전정 척수로, 피계 척수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올리버 척수로. 올리버 척수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올리버 핵이 있고 이게 소뇌가 있는데 소뇌와 척수의 중계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해부학적으로 여기서 잘 이게 안 밝혀지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새로운 감각이 올라왔을 때 얘가 어떤 새로운 섬유 세포를 만들어요. 신경세포가 쭉 이렇게 뻗어나와요. 그러니까 해부는 어떻게 해요? 죽은 시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외에는 관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버 척수로는 소뇌와 척수의 중계 기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근데 이거 왜 공부를 해야 돼?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척수와 관련된 모든 작용이 대뇌 피질과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다. 척수는 척수 따로, 뇌는 뇌 따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척수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뇌가 건강하려면은 1차적으로 척수가 건강해야 된다. 이 원리에. 이렇게 구조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해. 너무 이상해. 뇌가 튼튼하려면 척수를 같이 튼튼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뇌가 튼튼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에 임선호 선생님도 결국은 이제 이게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의 문제거든요. 제가 cep해버리기 이쪽 중간에 있는 3차 신경이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치료는 어떻게 했냐면 척수 치료와 뇌 치료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관리하는 뇌도 치료하고 척수 치료. 그 딱 두 가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20일째에 거의 다 나으셨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척수와 뇌가 하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 척수 치료와 뇌 치료는 오늘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게 이제 올리브와 올리브 핵이라는 것과 소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프로키네세포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쫙 뻗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올리버 척수로는 그냥 이름만 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폐질 척수로, 적객 척수로, 망상 척수로, 피계 척수로, 전정 척수로, 올리버 척수로. 제가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척수와 뇌가 그렇게 돼 있구나.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내적 쇠류다발이라고 있어요. 이 척수면은 척수의 중앙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랬고 이게 등 쪽이고 이게 배 쪽이죠. 그 다음에 나비처럼 생긴 것은 세포체들이 찰떡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연결망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내적 쇠류다발이라고 하고 이것은 아까 우리 전정척수로와 마찬가지로 전정핵에서 경수, 목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을 다 연결해갖고 눈하고 어, 균형 맞추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 귀, 어깨가 항상 같이 협력해서 균형을 맞춘다. 자, 이렇게 해서 적조 상행로와 적조 하행로, 적수 상행로, 적수 하행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 공부 들어가기로 해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